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저를 혼자 임신하셔서 결혼하셨고 20살 때 쟤를 낳으셨어요. 엄마는 지금으로는 너무 어린 나이였을 때 저를 낳고 키우셨고 3년 후에 남동생까지 낳으셨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씁쓸하지만 남들처럼 화목한 날들을 보내지 못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아빠는 술에 의존하여 집안을 항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셨고 저희 가족들은 항상 아빠에게 위협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감정이 안 좋아 남자 잘못 만난 본인 신세 타령을 하시며 아빠를 미워했지만 술 안 마셨을 때의 아빠는 절대로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좋으신 분은 아니었지만 정이 많으셔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자식들을 많이 아껴주신 사랑 많으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딸 너희들은 아빠의 보물이야.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지. 내 새끼들 봐서라도 아빠가 얼른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미안하다. 아빠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빠의 내면 고뇌를 나누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괴로우신지 어릴 적 제가 본 아빠의 모습은 많은 날들이 술에 젖어 있었고 저의 남매는 원래 아빠 모습을 잘 알았던지라 그런 아빠의 모습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서야 왜 아빠가 그리도 괴로워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엄마와 삼촌의 충격적인 관계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형제가 많으셨습니다. 아빠는 5남매 중 장남이 있었고 비록 큰 고모 한 분 계셨고 아빠들 밑으로 삼촌들과 고모들이 계셨습니다. 비록 가정에서는 화목하지 못할 지연정 저는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기대하고 고대했던 첫 손주로서 부모님들과 친척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후에 태어난 제 동생도 장손으로서 큰 사랑받고 자랐고요. 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예뻐하면서도 유독 거리를 두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바로 아버지의 동생인 둘째 삼촌이라고 부르기 싫은 둘째 삼촌, 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삼촌이 왔다면 얼굴에 유독 화색이 돌았습니다. 얘들아, 삼촌 왔다. 오늘 우리 집에서 편히 쉬시고 가야 하니까 너희는 오늘 거실에서 자고 삼촌은 방에서 주무시게 알겠지라며 엄마는 저희에게 일러두었습니다. 둘째 삼촌은 운수업을 했던 터라 가끔 저희 집에 들러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원래 저희는 단칸방에서 살다가 제가 첫 전학교 1학년 됐을 때 방 2칸짜리 빌라로 이사 갔거든요. 둘째 삼촌이 저희 집에 들을 때마다 그중 제 방을 삼촌에게 내어드리고 남동생과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삼촌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어색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랑 놀아주는 게 좋았고 그걸로 인해 멀기만 느껴졌던 둘째 삼촌에게 조금씩 정이 쌓여갔네요. 둘째 삼촌이 올 때마다 아빠도 술을 안 마시고 부모님들도 간만에 분위기가 하기에 좋아져서 한때 저희는 둘째 삼촌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제가 힘든 가정에서 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고 명확하다고 해야 하나 나이에 비해 철이 조금 빨리 든 케이스였어요. 당시 동생은 자고 있었고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새벽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엄마가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와 동시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잔다고 뭐라고 잔소리할까봐 저는 얼른 눈을 감아 잠든 척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안방이 아닌 바로 삼촌이 자고 있는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심상치 않은 일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순간 등이 쎄해지며 무슨 촉이 왔는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숨죽여 제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희 집 방문 이어술에서 잘 닫히지 않았는데 그 탓에 열려있는 작은 틈으로 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평생을 트라우마로 남은 잊지 못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으로서 금기시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동생이 제가 곁에 억지로 허전했는지 응하며 자세를 뒤척였고
이 소리를 들었는지 그들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엄마는 재빠르게 웅매무새를 가다듬더군요. 저는 들킬까 싶어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자는 척을 하며 누웠고 엄마는 어두움 속에서 추악함을 가린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생각이라는 것을 했는데 오래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다순하게 모든 진실을 밝히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린 마음에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고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뒤틀린 이 이상한 현실에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았던 저는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아빠와 둘째 삼촌만 빼고 친가들이 모여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본 그날의 진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일목묘연하고 또박또박 엄마랑 둘째 삼촌의 새벽에 제가 본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하자 엄마의 표정이 새하얗게 지으며 급한 대로 제 입을 막으려 했네요. 허나 이미 수상하니 느낀 큰 고모는 엄마를 젖혀두고 저를 방으로 내려와 차근차근 무슨 이야기인지 얘기해보라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하다 말고 목이 메어와 울음을 크게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네요. 덕택이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둘째 삼촌은 소환돼서 친척들에게 어쩜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냐는 비난의 의사를 맞았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아빠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둘째 삼촌과 주먹이 욱하며 한바탕 난리를 벌였고 저의 가정은 얄궂게도 제 소망과는 다르게 파탄을 맞고 말았네요. 바로 엄마가 그 일을 계기로 제 유치원생 남동생을 데리고 둘째 삼촌과 행방을 감췄던 겁니다. 훗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남녀의 야반도주를 보며 우리 엄마도 동생 데리고 둘째 삼촌과 저런 도피를 했을까 생각했네요. 가뜩이나 술을 필요로 했던 아빠는 아이 술독에 파묻혀 살게 되었고 엄마와 삼촌을 반드시 찾아내어 복수하겠다며 증오심을 닦고 다녔습니다. 아빠는 늘 술을 취한 채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던 저를 이불에 쌓아 주수석에 태우고 어디에도 있는지 모르는 그들을 찾으러 나섰고 그럴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저의 폭로가 원망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눈 감고 귀 닫고 모른 척 했으면 어쨌든 불행한 가정이나 어이울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폭로함으로써 파국에 치닫게 돼버렸으니 다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아서는 얘기하지 말걸 그냥 아빠를 속이고 모두를 속일 걸 진실을 알리는 것만이 꼭 올바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네요. 다행히 두어 달이 지난 후 엄마는 집에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고 간만에 엄마를 본 저는 그간 마음 고생한 게 싹 치유되면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을 봐서도 너무 행복했고 돌아온 엄마로 인해 아빠의 상태도 좀 나아진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다만 제게 엄마가 사라졌던 후즈 남았습니다. 잠시라도 눈에 엄마가 보이질 않으면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학교 갔다 서둘러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빌라나 동네 인근을 다 뒤지고 다녔고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있거나 동네 사람들과 같이는 엄마를 보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얼마나니던 다시 나갔어요. 이번엔 동생을 내버려 두고 혼자 나갔더군요. 동생이라도 곁에 있어 좋았지만 엄마가 언제 다시 올지 기다림의 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행여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아빠한테 바로 전화하라고 했고 그 사이 저희 동네에서는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간 것 같다고요. 툭하면 애엄마가 보이질 않으니 그럴 수밖에예요. 저는 저희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 알고 짐작하면서도 모른 척 확인 사살하려고 저와 마주치면 꼭 묻더군요. 너희 엄마 이번에 너희 두고 또 낳은 거 맞지 않니? 세상에 어떻게 자식들 두고 모질게 나갈 수가 있어. 내가 다 마음이 쓰이네 불쌍한 것들 우리 엄마 그냥 멀리 돈 벌러 갔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둘러대면 소화됐지만 속으로는 가슴에 피멍들어 찢어지게 울고 했네요. 아빠는 결국 가출한 엄마를 포기하고 저희를 위해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 잊고 새 삶을 꾸려보고자 아빠들 1톤 트럭을 타고 소금도 파시고 귤도 파시며 저를 앞차같이 키우셨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아빠는 큰 병에 걸려버리셨고 끝내는 간경화로 제 나이 18살 때
세상을 등지고 말았네요. 그때 아빠 살아 생전 모질게만 하던 제 행동이 떠올라 얼마나 피 눈물을 흘렸던지요. 죄송하고 또 죄송하게만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엄마랑 삼촌은 잔인하게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군요. 아빠를 배신하고 어디서 둘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나중에 반드시 찾아가 이 아픔 그대로 돌려주리라 다짐했는데요. 저희는 살기 위해 할아버지에게 맡겨졌다가 성인이 된 후 따로 근처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동생이 군대 갈 때쯤 저 역시 직장을 구해 대도시로 나왔고 또다시 현실에서 적응하고 있을 무렵 난데없이 엄마 동생인 오랫동안 왕래 없던 외삼촌이라는 작자한테 연락이 닿았네요. 외삼촌이야 그건 잘 지냈지 네 아빠 그렇게 되고 동생 검사하느라 네가 누구보다 힘들었을 텐데 내 맘이 다 안쓰럽구나. 고시원 좁고 답답할 텐데 내가 보증금을 좀 대줄 테니 어디 원룸이라도 들어가 살지 않겠니? 순간 의문이 들었죠. 갑자기 외삼촌이 왜 나한테 뭔가 이상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예상치 못하게도 그간 연락이 끊겼던 제 친엄마가 외삼촌 뒤에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저와 동생을 버리고 그놈이랑 살림처리겠다고 도망가서 정떼며 살았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우의적으로 나오는지 고맙기는커녕 뒤가 찼습니다. 아빠와 저희를 배신하고 그 짐승 같은 둘째 삼촌 놈이랑 도피해서 얼마나 때깔 좋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확인해봤더니 이게 앵걸 어느 새 남자를 갈아버렸네요. 제가 이 사실을 입 밖에 내니 엄마는 주위를 살피며 은밀하게 말하게 자신 낳고 살다 보니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사람들 눈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뒤늦게 맘먹고 정리했다. 지난 세월 죄책감 떨치고 새 인생 살고 싶어 너하고도 연락한 거고 라고 합니다. 순간 뭐지 싶었네요.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었을 것을 여지껏 저희 가족 생채기 다 내놓고 일이 저질러질 대로 다 저질러 놓은 후에야 헤어졌다니요. 엄마를 가지려고 아빠를 배신한 삼촌도 같은 생각이어서 순순히 헤어졌다는데 말도 안 돼. 그들의 파렴치한 패륜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몇인데 멱살 잡고 쫓아다니며 피해 보상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삼촌과 금기된 사랑을 끝내고 다른 남자랑 세 번째 결혼을 했답니다. 참 능력도 좋으시지. 엄마는 제 동생이랍시고 둘째 삼촌 사이에서 낳은 남자애 여자애 한 명씩을 제기 소개했습니다. 저를 동생들과 함께 인사시키며 얘들은 내 동생이고 너희들도 언니한테 인사해라. 동생 돌보는 거 보니 지금 여기 있는 동생도 잘 돌볼 것 같더라. 다 네 핏줄들이니 마지로서 잘 챙겨라. 뭐니뭐니 해도 남보다는 형제가 최고야. 남보다도 못한 형제들도 많죠. 저나 이 애들이나 다 배신이 피가 흐르는 엄마 자식들인데 나중에 서로 뜯어먹겠다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 어쩌죠. 라고 대꾸하자 엄마의 표정이 점차 살벌해지기 시작했네요. 전혀 패인 상황의 내막을 모르는 새아빠는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그저 허하시더라고요. 새아빠는 평범하고 사람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정말 미웠지만 가족들이 그리웠던 저는 엄마를 용서하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허나 엄마와 삼촌의 트라우마는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엄마 역시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저와 함께 잘 살려야 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본인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니 저를 편히 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더러 미용실에서 엄마라고 하지도 말라고 하고 주변인들에게는 저와의 관계를 숨기려 하더군요. 새아버지가 절 자식으로 인정한다며 친척들에게 소개하려 할 때도 엄마는 필사적으로 행여 책 잡힐까 싶어 말렸습니다. 엄마의 숨겨진 자식으로 살아야 하는 기분도 참 더럽더이다. 더러운 놈의 둘째 삼촌 자식들은 엄마거리며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빠 자식이었던 전 왜 숨겨져야 하는지 감정이 분노가 스멀스멀 살아났습니다. 더욱이 참을 수 없었던 건 엄마는 수련전만 하면 꼭 아빠 욕했는데 나 네 아빠가 아직도 지긋지긋해. 나 O형인데 왜 니들은 니들 아빠처럼 A형이냐고. 너나 네 동생이나 아빠 너무 쏙 빼닮아서 싫어. 처음부터 내 손으로 쭉 키운 네 새동생들한테 정이 더 가더라고. 왜 같은 손가락이라도 더 아프고 덜 아프고 하잖아. 네가 차별받는 것도 다 네 아빠 탓이고 내가 삼촌과 불륜 저지른 것도 네 아빠 책임이야.
알아, 네 아빠 결혼 자체가 나한테는 인평생 지옥이었다고. 삼촌과 불륜을 저지른 건 모두 다 아빠 잘못이라고 떠넘기며 책임을 지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네요. 이제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엄마한테는 최악의 남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최고 좋은 아빠였어. 이제 더 이상 엄마 못 볼 것 같아. 우리도 그만하자. 엄마와의 지긋지긋한 인연이야말로 끝내기로 맘먹고 절연을 선언 후 다신 엄마를 보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와 저는 지독한 악연이었습니다. 전 여전히 세상에 혼자 지내고 있네요. 남자가 두렵고 제 몸에 엄마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저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제 자신도 상대방도 믿지 못해요. 아무튼 영원히 그럴 겁니다.